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기관마저도 이제 그 쌍끌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이번 바닥이 외국인들 5조 순매도 그리고 이제 21일째 순매도였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예리한 바닥과 함께 랠리가 상당 부분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이제 그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큼 순매수하느냐 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소한 5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제 IT 섹터는 날아간다. 우리가 누차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맞다고 이제 보거든요. 여하튼간에 자신 있으면 더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군들도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DB 하이텍이라든가 원익 IPS, SF 반도체, 테스, 솔브레인까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IT 섹터를 사더라도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비즈니스적으로 밀접하거나 혹은 이제 지분 관계에 있거나 이런 이제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강세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묘수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묘수를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도 회원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이제 개별 어떤 그 잡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뭐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그 4차 산업 흐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업종이나 그 테만에 1등 주식이 좋습니다. 가장 고가지고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는 이제 일요일날 개최가 되죠.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뭐 항상 이제 유튜브에서 한 15분 정도 내외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깊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강연장 오면 사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잘 느끼는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제 이틀밖에 안 올랐어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단호함 그리고 어떤 비장함을 갖고 오신다면은 좀 굉장히 어떤 그 이번 주 강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간에 이제 최고의 논리 그리고 최고의 종목으로 강연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매수 강화 이유 그리고 이제 IT 중심주인데요. 왜 이렇게 초반부터 버벅대나요? 자, 외국인들 향후 순매수 규모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총 5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논리는 뭐 여러 가지로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요. 요번에 그 외국인들 매도는 조종파 가운데서 있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초보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또 이해가 갈 겁니다. 외국인들의 그 5조 원 순매도는 조종파 과정에서였고 앞으로 이제 사들어갈 지금 이제 양 이틀 동안에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하지 않았습니까? 매수는 충격파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조 원은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절대 매수 타겟 1위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뭐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방주 혹은 뭐 시장의 절대 권력자 삼성전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삼성전자는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한 확장성을 이제 갖고 있죠. 요번에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비메모리 분야는 인텔이면 사실 그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인텔에서 CPU를 위탁을 맡긴 거죠, 삼성전자한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출발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그 5G 폰 혹은 뭐 5G 장비라든가 이런 쪽도 최고의 어떤 그 환경에 돌입을 하죠. 아울러서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의 본격 개화와 함께 내년 이후서부터 2020년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제품 포트폴리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종목군들 역시 그 삼성전자하고 가장 밀접한 종목 그게 뭐 지분 관계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한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원익 IPS가 되는 거죠. 원익 IPS라든가, 뭐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 절대적인 벤더 관계 그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동력입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는 동력이고요. 또 계속해서 방송을 듣다 보시면은 실전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하튼 간에 이번에 그 뭐 코스닥 시장도 거의,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죠. 다 똑같습니다. 8월 6일 날, 두 시장 모두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차 상승 이후에, 요번에 조종파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21일 동안에 이제 5조 원을 순매도한 거예요. 조종파죠. 충격파라는 것은 주 추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종파라는 것은 보조 추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조 추세라고 할까요? 제가 잠시 잊었는데, 이 하락할 때 보면 이게 충격파, 이게 충격파고, 이거는 상승 조종파입니다. 이게 충격파고, 이제 8월 6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될 때는 이게 이제 그 주 충격파, 상승 충격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조종파예요. 잠시 오른 거에 따른 이제 그 자율 반락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5조 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겠지만 결국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주력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 밀접한 종목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강세장을 저는 이제 30년 주식을 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주가가 말 그대로 날아가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21일 동안 5조 원 순매도로 인해서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거기다가 주도주 윤곽이 뚜렷해졌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8월 6일서부터 올라간 파동보다 요번에 상승 파동은 더 가파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틀 동안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조금 이제 숨고리기 양상이 좀 전개가 돼요. 제가 좀 전에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또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 정도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웨덴 개인이 많이 팔았죠. 이 바이오는 지금 대중주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트로이카 그랬죠. 바이오가 대중주기 때문에 지금 IT를 따라 사기 그렇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돼 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젠백스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혹은 이제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 또 거래 바닥이 왔거든요. 잠시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꾸 뭐 금융위기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요 그림으로 잘 제가 대변을 해드릴게요.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벤처 열풍이 들었죠. 우리 뭐 닷컴 열풍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대략 한 1300포인트인데 이 1300포인트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걸 나스닥이나 그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3차 산업 기준으로 이게 천정이에요. 상투인데 이 3차 산업 기준으로의 천정이 4차 산업 기준으로 바닥이 된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IT 섹터를 우리가 가름하는데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1300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지금 1700이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과열을 논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항상 우리가 패러다임으로 봐요.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 이제 보는 시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 산업 기준으로 이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하지만 그게 아니된 거죠. 4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동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환율 인상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그 원화가 이제 절상 가능성이 높죠. 환율이 인하죠.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와 함께 이제 그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이 되면서 환율이 인하되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같이 크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원달러 환율을 제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11월 초 이후에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인상이 됐죠.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5조 원을 순매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점을 찍고, 제가 이 고점론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그 1195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원화 절상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를 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 1155원 정도는 깨일 가능성이, 뭐 원래는 이제 돌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환율은 돌파가 맞는데 여하튼간에 5조 원 이상을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을 봐요. 10조 원 이상을 보거든요. 이게 뭐 큰 흐름이 4차 산업의 흐름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8월 6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 인버스기 때문에 이거는 상투를 찍은 거죠.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예리한 고점이죠. 즉 주가는 바닥이죠. 다시 인버스가 상승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역시도 무너진 거죠.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종목, 지금 테스가 빠졌네요. 테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이 뭐 삼성전자. 저는 사실 그 DB 하이텍이 하이닉스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로 이제 바꾸자는 주장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의미 없다고 보고 큰 흐름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이라고 봅니다.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특화가 된 기업이죠. 상장 이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20대 그런 절정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30대 오는 사람이 있고 뭐 40대 50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DB 하이텍, 그 다음에 원익 IPS, 그리고 SF 반도체, 테스, 솔브레인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방향성 많이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격 시점이에요. Don't look back.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Don't look back.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제 고점 매수라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또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자, 먼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이제. 제 얘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앞전 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이제 우리 썸네일 타이틀에도 썸네일 그 타이틀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얼마 혹은 어디까지 성공하느냐는 그 시련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 관리를 극복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위기를, 그 어떤 시련을 담대하고 또 이제 의연하게 잘 견뎌낸 그런 사람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올라가는 거죠.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정을 그 시련, 위기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굉장히.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정을 통해서, 조정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이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어설픈 잠재 대기 매수세가 이탈이 되면서 수급 구조가 굉장히 강해졌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정을 통해서 주도주 윤곽이 뚜렷해졌다는 거죠. 지금 주도주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무슨 어설픈 무슨 잡주, 어설픈 묘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떨어져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걸 못 참아내는 거죠. 위기를, 그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DB 하이텍 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 DB 하이텍은 제가 보기엔 아주 위대한 흐름. 자, 월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28,000원 역사의 고점이라고 해서 2005년도죠. 28,000원 고점을 찍었는데 당연히 지금 4차 산업 흐름 속에서 28,000원 돌파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지금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막 20년 정도를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사실 그 그룹의 어떤 사활이 걸릴 정도로 여기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거든요. 굉장히 계속해서 적자 투성인데.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4차 산업의 흐름과 함께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회가 온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게 사실 좀 세속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작은 흔들림,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회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우리가 종목을 아는 거하고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거의 180도 틀려요, 여러분들. 종목을 잘 알면 뭐합니까?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흔들리면서. 그런데 이런 인문학적 요소를 개입하면 그러면 우리가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보유할 때 제가 매수가 그래서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매수를 하는 투자자의 자세,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해요, 회원분들한테도. 자, DB 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보죠. 좋죠. 저희가 이제 원익 IPS는 사실 이때도 많이 추천했지만 저희 솔직히 말씀하면 회원분들한테 이 장대 양봉 나오기 전일서부터 이때서부터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하방 경기라고 이럴 때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양봉을 만들어 놓고 좀 짧게 볼까요? 양봉을 만들어 놓고
양봉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눌림목, 제가 그 눌림목 C파형이라고 그랬죠. 뭐 워닝 IPS를 우리가 9월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C파형이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거래 상투가 안 나왔어요, 거래가 전일 거래보다 거래가 줄어요. 조금이라도 갭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한 힘. 이 조정을 통해서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각도보다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주가의 상승 각도가 오르면 관성과 함께 가속도 혹은 가수요가 개입되기 때문에 저점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체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조정 때문에, 이 실현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익 IPS, SFA 반도체 보죠. 그 SFA 반도체 갖고 이제 그 사실 그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이제 징징거리는 분들이 많죠.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자꾸 혼동해서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SFP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9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원익 IPS를 저점에 샀으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죽어요, 여러분들. 그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SF 반도체를 우리가 최초에 3,000원에서 샀다 하면은, 3,000원에 사서 내가 6,000원까지 끌고 간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시장의 어떤 그 환경이 뒤바뀌지 않는 한은 끌고 가는 거죠. 더 사야죠. 더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고수하고 하수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SF 반도체. 그 다음에 테스. 자, 테스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데, 거래량이 원익 IPS하고 테스하고 공통점이 거래가 어제 거래량보다 많긴 많았지만 어제 거래량보다 낮았다는 거죠. 이건 가볍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거래량도 많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과열로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제 다음 주 초에는 IT 전반이 좀 조정이 좀 들어오죠. 그래야지 더 많이 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조정 과정, 이 실현 과정, 이 위기 과정을 잘 견뎌냈고, 이 위기 과정, 실현 과정을 통해서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히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빠진 쪽 뭐 있나요? 자,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이제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솔브레인 또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를 한 종목이죠. 솔브레인도 4.9% 갖고 있습니다. 4.9%. DBIT 원익 IPS 다 했습니다. 테스까지. 자, 아이고. 자, 솔브레인도 지금 상승 3일째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이 불가피한데, 조금 답답하더라도, 바닥에서 초기에는 답답하더라도, 바닥에서 바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급매물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산병이라는 논리가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 여하튼 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비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잡주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어떤 그 묘수를 부리려고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은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주식이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사업이 비즈니스거든요. 그 사업하는 그 오너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저도 뭐 사업을 오래 했지만 단호함이라고 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 그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단호함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강연에 많이 참석해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